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이제 OCI입니다. OCI. 네. 여기가 이제 원래 태양광으로 좀 많이들 태양광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인적 분할을 했어요. 네. 요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 쪼개기 과연 호재인가 악재인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주주들한테는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저들한테는 악재다. 사실 이제 문적 분할이 사실상 누가 봐도 아는 악재고 인적 분할은 그래도 이제 주식을 주니까 뭐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다. 이런 예전에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 BM을 약간 디스하게 되면서 무상증자 물적 분할 이런 것들 거기는 무상증자구나. 물적 분할 네. 물적 분할 LG 화학이구나. 그 LG 에너솔루션 디스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적 분할은 같이 먹는 거, 물적 분할은 이제 혼자 먹는 거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주주가 지분이 넉넉하면은 물적 분할을 하고 지분이 조금 약하면은 인적 분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같이 먹고 혼자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주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 인적 분할은 네. 지금 OCI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나눠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하는 회사, 관리하는 회사. 일하는 회사, 홀딩스, 관리하는 회사. 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사업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일하는 회사. 그게 이제 지주사란다.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정신이 없는데 일단은 이거 천천히 분할되는 회사는 이제 일하는 회사. 네. 그리고 이제 사업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일하는 회사가 일을 잘하는지 이제 관리하는 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년 3월 달에 주총에서 최종 확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그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용을 옳게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이 인적 분할하는 것들을 이제 그 조항 같은 걸 보면서 디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이제 사업들을 하냐 이걸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내용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디스를 해야 되는데 디스할 내용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주주 지분 이걸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아마 지주사 전환하는 회사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제 대주주가 아닌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게 이익이라고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인적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지주사 전환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주주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가칭이더라고요. 그 공시 내용을 보니까. 네. 그래서 분할하는 존속 회사 같은 경우는 OCI 홀딩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란지 뭐 피투자 회사든 지분 관리 이런 뭐 그래서 투자 사업 부문이라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관리하는 회사. 이렇게 본사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분할 신설 회사는 뭐 OCI 해가지고 31% 지분을 배분한다 그러는데 그 사업 부문이 분할 대상 부문. 그러니까 네. 현지 공장이라고 보면 돼요. 현지 공장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존속 회사는 이제 서울 본사 이런 개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생기는 게 OCI고. 네네. 그래서 OCI 홀딩스, OCI인데 앞으로 화면이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바다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네요.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OCI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주주들의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회장 이우연 씨도 지금 5%, 그리고 숙부들 이화영, 이후일, 이보경, 이후성, 이건영, 이우선 이런 사람들이 각각 뭐 5%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한 군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우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부들하고 이제 사이를 좋게 가져가야죠. 맞아. 그때 가족에 난 그 예전에 태종이었던 난처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은 이우연 이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리고 지배구조도 이제 상당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분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우연 부회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이 한 2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업 승계, 사업 승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가업 승계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현물주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주사를 전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분할하는 방식이 지금 이렇거든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OCI를 지분하고 있고 지금 OCI라는 그 하나의 회사에 뭐 베이직 케미칼, 뭐 카본 소재, 에너지 솔루션, 뭐 도시 개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수산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OCI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건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네. 요것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중간 화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회사가 말 그대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 회사가 그러니까 7대3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7대3으로 이제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설되는 OCI가 이제 3이고 OCI 홀딩스가 이제 7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돈 되는 앞으로 그러니까 돈 될 만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되는 분할회사 쪽으로 이제 다 가게 되는 거죠. 돈 되는 사업. 네, 다 가게 되는 거고 그 회사들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이제 간접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서 뭐 베이직 케미칼, 카본 소재 이렇게 잘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뭐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OCI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중간에 OCI 신설 요게 이제 OCI 홀딩스 존속회사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화학 부분이 되는 거예요. 화학 부분, 에너지 솔루션, 도시 개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뭐 되고 주주들이 어떤 지분일 변화가 없다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아무 상관이 있겠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거를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지금 OCI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존속회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OCI 이게 OCI 홀딩스가 되는 거죠. OCI 홀딩스가 이제 0.688이 되는데 그냥 7로 할게요. 7로 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기는 분할회사가 이제 3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만 되면은 딱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회사, 그러니까 관련 회사의 지분을 70%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분할하는 회사의 30%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지배를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처럼. 똑같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대주주의 어떤 가업승계한지 그리고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고하게 안 흔들리게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이화영 외 29인. 이 30명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렇지. 다 모아놓고. 골치 아픈 거지. 이게 다 모은 지분이 이제 2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우리 기존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사업회사 지분도 가지고 있고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회사에 대한 지분도 22% 각각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정말 이 가업승계한지 뭐 지배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면 이렇게만 끝나는 게 맞아요. 그치. 그치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밑으로 간다는 게 네. 나는 이해가 안 가. 뭔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0%의 사업회사가 70%의 존속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게 그럼 지분율이 되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 전환하게 되면은 지주사만 지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의 회사들 다 지분이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수직 계열로. 그러니까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결국 지주사로 가지만은 첫 번째 OCI를 지배할 때와 똑같은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나눴는데도? 네. 효과가 되는 거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지주사 전환. 지분율을 또 올리는 거죠. 돈 1원도 안 들어가는데 밑에 회사들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대주주들이? 네. 대주주들이. 그래서 앞으로 인적 분할을 지주사 전에 인적 분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도 과세 이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는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현물 출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가져와 가지고 이 지분을 이제 매각할 때,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게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지분을 팔 이유가 없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여기도 지배하고 있어. 여기도 20%, 이제 길건우 FC님도 이제 20% 팀장님도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산시를 지배하면서 가지고 있는 22% 지분을 길건우 팀장님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수산시를 지배를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 지분을 어쨌든 길건 팀장한테 줬으니까 길건 팀장님이 이제 수산시를 지배를 하는 거죠. 먹이 사슬이야. 네. 내가 이렇게 잡고. 그럼 난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네. 저기서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 두 분은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기벤테크자 줬잖아. 그냥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뭘 받아요? 그러면 이제 OCI 홀딩스의 내 거. 지분을 이렇게 내 내가 거 주는 가져가는 거지.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지분율은 똑같은데 음. 완전 지배구조는 또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맡기면 지분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 유상증자 할 건데 받아라. 오케이 받을게. 그래 주식을 나한테 준 거야. 근데 줬는데 이 주식의 대가를 돈으로 줘야 되는데 주식으로. 내가 지금 OCI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지분 20%를 저쪽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22%가 일로 갔기 때문에 길건 팀장님은 이제 수산시계 거래가지를 지배를 하는 거고 매일 그리고 달부터. 이제 원래 나는 길건 팀장이 지분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길건 팀장님을 지배를 하는 근데 거고 그걸 생각하고. 길건 팀장님이 이제 수산시를 지배하는 게 1, 2, 3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론 똑같아. 우리는 저기 밑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한 1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도 안 들어가고 세금도 안 내는 거야. 똑똑하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값승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22% 플러스 알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7대 3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두 주 한 주라 보면 돼요. 두 주 한 주 되기 때문에 OCI 홀딩스의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대 1이다 보니까 내가 1을 주게 되면 0.5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둘의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OCI 홀딩스 가치가 위에 있고 OCI가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OCI 홀딩스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현물투자 유상증자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교환을 하잖아요. 주식 교환할 때 비율이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율대로 하게 되면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주를 주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두 주를 주고 내 한 주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갖고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죠. 이렇게 한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CI 홀딩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2대 1이 아니라 이게 1대 1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 똑똑하네. 22%를 주게 되면은 내가 22% 받을 수 있는 1대 1로 가게 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니까 이화영 외 29인 이 사람들이 22.4%가 아니라 OCI 홀딩스를 40%가량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분율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머리를 써갖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그쵸.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돼? 나머지 주주들은 결국 이제 네. 공개 매수를 할 거거든요. 공개 매수를 할 건데 공개 매수를 논의를 하더라도 존속회사인 OCI 홀딩스 있잖아요. 그 회사의 지분이 0.7%만 남게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알겠지만은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분할 하게 되면 되게 욕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생하고 있는 지배주 순이익을 못 먹게 되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0.7%밖에 안 되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가 좋아서 2차 전지 때문에 LG화학을 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해버리네. 내가 LG화학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지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지분 가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간접으로 가지고 있는 다르지. 거 느낌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다. 결국에는 좋은 게 없다. 그럼 정말 폴리실리콘 때문에 OCI 샀던 사람들은 다시 그거를 해서 나중에 그걸 팔고 다시 OCI 신설법인 걸 또 사야 되나? 지금 OCI 폴리시콘 같은 경우는 존속회사 가져가긴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OCI 홀딩스 가져가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폴리실리콘만 여기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방향성이 엄청 방향성이 다양해지네.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완전 전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내용이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이제 그거죠. 낙동강 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OCI가 큰 건데. 그렇죠. 컸는데 OCI 그 폴리시콘 때문에 떴는데 그래서 기존 회사가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괜찮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OCI가 전개하는 사업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노장 은퇴를 앞둔 노장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안우진 같은 전도 유망한 이렇게 신입들이 이제 분할 사업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쪽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뒷방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아이고 이제 뭐 알아서도 좀 하시고 계세요 하고 우리는 이제 다른 거 그치.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거 보면 진짜 제가 딱 내용 보면서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뒷방 늙은이로 빼버린 게 폴리실리콘이 사실은 가격이 이제 완전 안정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진율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 전에 번 돈으로 네. 될 때 빨리 다른 거 해놓자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화학업체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신사업적으로 많이 빨리 전환을 하고 있다 보니까 OCI도 지금 솔직히 위기감 느꼈다 봐야죠. 근데 잘한 것 같긴 한데.
이거 느꼈다 봐야 되고 그래서 네. 이게 화면 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네.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분할 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OCI를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2단계 분할. 2단계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 OCI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 두 개로. 7대 3으로 쪼개지는 과정이 2단계. 그래서 지주회사, 사업회사. 근데 최대 주주는 어쨌든 지주회사든 사업회사든 둘 다 50%씩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현물출자 유상증자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지주사법을 보게 되면은 그 지주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맞아요. 보유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OCI 홀딩스가 OCI를 20% 이상 그렇죠. 소유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OCI 홀딩스는 OCI의 지분을 자사주 명목으로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19% 이상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지주회사가 이 사업회사의 지분을 20%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20%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갖고 오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식 교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현물 출자. 네, 이게 현물 출자 유상증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네.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3단계를 보면 그래서 여기 지분 교환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회사는 유상증자 대가로 사업회사의 주식을 납부를 하고 유상증자로 상납.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주식을 지주회사로 주는 거고. 아니다, 잠시만 거꾸로네. 그러니까 나도 이게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주회사는 유상증자 해가지고 유상증자 주식을 이제 나도 헷갈리네. 정리. 천천히. 아무튼 됐어. 자, 천천히. 이렇게 해서 요 하나로 다 정리. 사업회사가 팀장 이거 해결해야 돼. 성격상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말 거였어.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네. 갖고 있는 사업회사 주식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홀딩스 그 지주회사로 가는 거고. OCI 홀딩스. 가는 거고. 네. 이제 지주회사가 유상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유상증 한 게 이제 최대 주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최대 주주가 빠져가지고 헷갈렸네. 그러니까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게 서로 주식을 교환한다고 보면 돼요. 주식을 서로 교환한다. 교환하고 그러면서 최대 주주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플러스 알파가 생기게 되는 거고 지주회사는 최대 주주로부터 사업회사 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20%도 충족이 되고. 네, 충족이 되는 거 이런 과정이니까 이렇게 4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주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유상증자 물량이 대주주한테 가게 되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 지분이 자연스럽게 지주회사 쪽으로 가게 되니까 서로 돈 안 들이고 윈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거 이렇게 알려줬네. 진짜 그러니까. 똑똑한 놈네. 근데 저 윈이라는 거는 우리 그 투자하신 분들까지 윈윈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자기들끼리 윈윈. 최대 주주 애들끼리. 지들끼리. 그래서 이게 마냥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5% 막 이상 막 빠져버리고 네, 좀 그랬죠. 빠졌어요. 네. 빠진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요거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그 와중 명민준 씨 와가지고 오늘은 섹시 디바 길건님 길건, 네, 반갑습니다. 길건입니다. 하면서 호재인가요 하셨는데 지금 호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고 호재가 계신 상황이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아이고. 현물출자 유상증 하게 되면은 이게 뭐야? 그래서 증권거래세 0.4%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현물출자는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20%를 물어야 돼요. 거기다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22%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세 이연이 돼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 여기 보면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필요 없이 그냥 과세 이연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2019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의 지주사 전환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딱 그건 것 같아. 내용이 현물 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눈 되게 좋으시네. 대한 과세 특례거든. 그래서 앞으로 그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무조건 했겠다. 인적방을 분할한 다음에 지주사 전환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좀 다른 기업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회사의 어떤 지분율을 봤을 때 대주주 지분이 안정적으로 많다. 그러면 욕 먹더라도 물적 분할을 갈 거예요. 아니면은
그 물적 분할하는 대신에 물적 분할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어떤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재용 회장처럼 이제 삼성생명법 이런 걸 했고 골치 아파지게 되는데 내가 지분이 작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물산이든 삼성전자든 인적 분할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그리고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가지고 인적 분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도 현물적 개편하고. 유상증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결론은 대주주들은 좋아지는데 그쵸. 주식 투자하신 우리 소액 주주분들은 그닥 좋은 게 별로 하나도 기분 없는 것 같은데. 좋진 않아요 이게. 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 떴다가 쭉 밀려버린 게 제가 봤을 때 이 이유 때문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이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 이게 하락의 출발점일 가능성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3월에 주주총회 하고 최종 확정된다고 했으니까. 네, 네. 한 5월 정도 예상이 돼 있던데. 정확하게 근데 지금 이 얘기만 했는데 음. 10분이에요 지금. 음. 이 얘기만 했는데 지금 40분이에요. 그러니까. 따발 좀 아, 우리 거침없는 입담이라고 위드네이처님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 뭐 어쨌든 벌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지. 호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팩트인데 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여기가 이제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거기에 사업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잘 될 수 있을 거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잘 되면 또 그건 상관없지. 상관없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시너지를 낸다고 봐야 되겠죠. 시너지를 그러니까 낼 수 있다. 이게 반도체 웨이퍼랑 태양광 웨이퍼랑 똑같아요. 똑같아. 또 실리콘 인곳이 똑같아요. 그래요? 네. 거기서 태양광을 하냐 반도체 하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어차피 웨이퍼는 똑같아요. 명민준, 저는 안 감사한가요? 질투쟁이죠. 인가요? 기아와. 나중에 한번 부릅시다. 미래 월요일 날.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부릅시다. 월요일 날. 저기 와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다. 네, 똑같다. 기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지 케미컬 사업 부분이 이제 분할하는 신선회사 쪽으로 가요. 네. 근데 이거는 카본 소재랑 같이 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베이지 케미칼은 그냥 반도체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어쨌든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그리고 고순도 과산화수소 요거는 이제 카본 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용 전구체 HCDS 헥사클로로디실란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전구체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현대차만 있는 게 현대차도 차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전구체 종류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하나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용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반도체 소자용 방막 증착용 재료, 반도체 기판 위에 전련막, 금속 배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액상 화학 물질.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고 생각해봤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비유 들어갑니다. 그래, 이게 맞아. 좋아요. 혹시 그거 그 납땜 해봤어요? 납땜 해봤죠. 뭔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해봤지. 다 우리 때 그치. 뭐, 납땜. 우리 때는 다 해봤구나. 알코올 램프 썼죠. 진짜? 납땜 같은 거 안 하죠. 우리 다 했지. 알콜 램프요? 납땜이랑 알콜 램프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우린 나는 안 했다. 잘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뭐지? 뭔 상관? 납땜도 실패다. 아니야, 납땜 해야 돼. 납땜. 우리 이해. 아니 뭔지는 알아요. 네. 그 보통 이제 회로에 그 접착할 때 전기 흐르게 하려고 이렇게 납땜 하거든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구체가 그런 거 보네요. 그러니까 액상의 이 그 금속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기판 위에다 붙여가지고 전기가 잘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는 액체화된 금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전구체다. 네, 그게 전구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도 실패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막 얘기하는 게 네. 팀장님 유튜브 하시면 잘할 것 같다 그러고 팀장님 휴가 때 방송 듣다가 이제 찾아본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따발총처럼 설명을 막 하고 이 비유하는 게 이 너무 이제 듣기 편하니까. 그 기업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에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좋아. 오빠 등산 다들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팀장님 주말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 오히려 좋아요. 우린 좋아. 오실수록 오히려 좋아. 그래. 네. 공부 대신해 오자. 그러니까 이게 다 나도 이게 저보다 더 똑딱하신 분들이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구체는 납땜으로 클리어. 납땜. 네. 납땜으로 클리어. 액상 금속 이렇게 네. 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제 이유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초미세화 그리고 그치. 고집적화가 되게 되면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많이 늘어났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반도체형 전구체 사업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HCDS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HCDS 이게 뭡니까? 헥사클로로디실란 아까 반도체형 전구체. 아 이게 야. 그거예요. 네. 반도체형 전구체 HCDS 헥사클로로디실란. 헥사클로로디실란. 네. 여기 되는데 디램하고 낸드 공정이 다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 계열 전구체구나.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규소가 네. 그러니까 규소 덩어리가 폴리실리콘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규소 덩어리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규소 덩어리가 원 9천 됐거든요. 그거를 치즈처럼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만든 게 웨이퍼예요.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도 할 수 있고 반도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구나. 치즈 슬라이스가 안 해. 먹는 거 얘기하면 치즈 슬라이스. 이해가 되게 완벽하게 되네. 그 동그란 치즈를 슬라이스 낸 거예요. 아 그게 슬라이스. 웨이퍼다. 네, 그게 웨이퍼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수산씨만 이해시키면 돼. 그건 다 알아. 그건 다 알아. 수산씨만 이해시키면 돼. 그래서 이게 HCDS. 좀 오하고 네. HCDS가 디램도 들어가고 낸드도 들어가다 보니까 양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많죠. 많지. 여기가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보겠다는 거예요. 가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용기에 박수를 줘야 돼요. 왜냐면 이미 잘 나간 애들이 많거든.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유튜브 너무 레드오션인데 저도 이제 100만 유튜버 돼볼랍니다 하고 똑같은 거죠. 혼자서 이제 시작하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명 앵커님이 팀장님 유튜브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라는 건. 그거는 OCI랑 똑같은 그래서 지금 HCDS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하고 낸드 쪽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주로 낸드 쪽에 공급이 많이 돼요. 낸드 쪽에. 그래서 낸드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절연막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슬라이스 시킨 건데 슬라이스 시킨 거 기판 위에 붙여가지고 이 반도체 기판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거를 모아준 역할을 해요. 전류가 분산이 안 되고 모아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구체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아는 회사들 많아. 맞아요.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SK 트리캠은 SK 머티리얼즈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아까 전구체 종류가 되게 많다라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저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잠시만 볼게요. 보면은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JR 프리커서, 그러니까 전구체를 프리커서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규소 프리커서, 그러니까 규소 프리커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램이란지 낸드 쪽 공정에 다 사용이 되는데 이 규소 프리커서에 또 이제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학도들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보다. 여기 보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HCDS, 디램과 낸드 공정하 전연막으로 이용. 오션 브릿지가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HCDS 관련주가 또 많아요. 덕산 테코피아가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삼성전자 낸드 공정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DNF라는 회사가 있는데 DNF가 삼성전자 디램 공정의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탄탄하네. 그리고 오션 브릿지라는 회사가 SK 하이스 주 고객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메카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HCDS 프리커서 돈을 벌다가 이 사업을 독일 머크사에 팔아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해요. 그래서 독일 머크사가 이제 평택, 안성, 우리나라에 7군데 공장이 있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재를 연구하고 생산을 진행하는데 아마 얘네들이 반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침 전구체를 하네? 그래서 이걸 사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일 머크사 같은 경우도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품질 현재 신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전구체, 그러니까 프리커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스를 두고 이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치열한데
삼성전자형 같은 경우도 일본 아데카사라는 회사 쪽에서 약 80%를 공급받고 있고 일본에서 네, 받고 있고 거기서 DNF, 덕산테코피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를 그렇죠. 그치.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SK 머티리얼즈의 반도체용 전구체 자회사인 SK 트리캠 이 회사 쪽에서 50%를 공급받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는 일본 아데카, 마데카솔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아데카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의 SK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SK 트리캠 이 회사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뺏어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뢰 문제도 있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나머지 20%랑 SK하이닉스 나머지 5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OCI가 거기에 또 참전을 하는 그런. 그렇지. 걔들이랑 싸워야 돼. 걔들하고 무조건 싸워야죠. 피게 싸워야죠. 근데 이거를 분명히 이제 이 기업 차원에서 알 텐데. 사업성 부정을 했을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자신이 좀 뭐가 있거나 다른 뭐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걸 못 찾았어요. 아.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요. 보게 되면은. 왜냐면 이미 레드인데. 그러니까 이미 레드인데. 그리고 지금 뭐 DNF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뒤에 지금 뭐 솔브레인은 좀 논의를 하지만 DNF라든지 덕산테코피아 뭐 워닝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회사 캐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사이즈가. 해볼만 하다. 이 회사건 한번 해볼만 하다. 만만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게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수컷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얘네가 좀 한번 해볼만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OCI가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솔 케미칼이란지 이쪽과도 한번 붙어볼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일본 아데카 8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되겠지. 절대적인 우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지 않고 그리고 트리켄 같은 경우도 50%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 회사끼리 붙었을 때 한번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얘네들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진입 장벽이 높다. 이게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을 확인을 하고 공정에 실제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할 때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판매가 가능한데 이게 스플릿, 볼륨 1, 볼륨 2, 매스 볼륨 같은 다단계처럼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단계를 다 거치는데 최대 3년이 걸려요. 짧으면 6개월. 3년 동안 돈을 못 버는 거잖아. 그렇죠. 테스트만 계속 납품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폴리시키로 돈 버는 걸 이쪽으로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버는 거 대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재무제표는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너무 쉽지 않은데 상황이. 난 원래 OCI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매력도 뚝뚝뚝 떨어지게 된 중인데. 그리고 이익률도 지금 DPT, 하이K, HCDS 순위를 가지고 이익률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HCDS가 낮은 거네. 그러니까 만들기 쉽고 좀 만만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잡은 거죠. 지금 아데카를 붙어서 이길 승산은 없거든요. 얜 못 이기지. SK 트리케만 붙어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얘들은 조금 논의를 하고 그 이제 밑에 만만한 있는 애들하고 이제 조금 해볼 만하다고 이게 비용적으로 조금 이 정도 비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점유율을 만약에 OCI가 넓히게 된다라면 이제 그 위쪽으로 너도 나와. 나중에 지금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힘이 좀 커지면 너도 나와. HCDS 먼저 잡고 그다음 그 위에 잡고 그 위에 잡고. 그렇죠. 요걸 먼저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경쟁업체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위쪽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에 들어가 있는 주주분들은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요? 이게 길게 좀 봐야 되는. 그래서 지수가 전환하고 난 다음에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은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왜 컴퓨터 다시 시작해. 내용을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없어요. 계획만 잡아서. 그러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미국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 딱 여기까지. 그 이후 계획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할 게 많아요. 일단 내년에까지 지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배 문제를 다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 뒤에 이제 미국 계획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근데 둘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주주 달리려면 배당도 때려가면서 미국 진출도 해가면서 경쟁자도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시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질문
그 질문 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직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획을 희망적인 계획을 잡아놨다. 근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안은 세부 계획은 없다. 그런 수준이니까 모르겠어요. 그 숨겨놓은 돈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천억이고 올해가 9천억, 조금 항상 9천억대 유지는 하는데 지금 돈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재무제표 그 TDS가 제가 지금 이게 얘가 뭐 왜인지 뭐 업데이트되면서 지금 재부팅되고 있거든요. 거기 재무제표에서 네. 그 자본 항목에서 이익여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 지표에 이제 뭐냐, 갑자기 재무 활동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재무 활동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올해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걸 왜 보라 그러냐면은 표면적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내부 속을 봤을 때 속빈강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활동 현금도 네. 마이너스, 그죠. 재무 활동 현금도 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무제표를 같이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단기 영업이익 단기 수익만 볼 게 아니라 이걸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을 봐야 되고 투자 지표에는 재무 활동 그 부분을 분명히 좀 봐야 돼요. 맞아요. 네. 아이고 빨리 하겠다. 이게 지금 14만 원대가 올해 네. 한 6월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랬을려나? 올해 이게 그거 폴리시코. 네,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항상 오시아인 가격 농기 때문에. 그때 태조 이방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같이 마음대로 같이 간 거예요. 네. 근데 하나솔저는 쭉 가버렸고 오시아인 가다가 말았고. 아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업 또 있어. 지금 시간이 빨리 해야 돼. 7분 안에 7분 안에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죽 읽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자 소재 사업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반도체 향이라고 일단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2019년도에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51% 지분이 있고 이제 OCI가 49% 지분이 있는데 피에노 케미칼 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과산수소 연 5만 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 회사를 그러니까 공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전남 광양에다가 이제 5만 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을 했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공장 지어져서 네, 만들어서 생산을 했고 5만 톤 중에서 3만 톤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식각, 세척 이쪽에 쓰는 전자급으로 이제 생산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고 이제 OCI가 과산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제공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 계획이라고 돼 있고 납품이 됐다라는 공시는 아직 못 봤어요. 계획만. 계획이라 돼 있고 계획만. 돼 있고 아직 납품이 그러니까 상업 생산 시작했고 납품을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느 쪽은 납품된지가 못 찾겠더라고요. 예, 심지어 여기는 또 한솔 케미칼이 독점이야. 네. 거의.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또 IR팀은 전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요일이라. 할 수 없어요. 물어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납품 계획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뭐 시장 수요는 앞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는 5만 톤 시장에서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과산화수소 수요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이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100이란 시장이 200으로 커지다 보니까 20이 아니라 40으로 커지잖아요. 틈새가 있다. 네, 그 틈새를 아마 노리는 것 같아요. 그 틈새. 그리고 늘어날 때. 포스코 케미칼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랑 같이 가가지고 우리 거 좀 써줘 하면 또 입김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실제로 납품을 하게 되고 네. 이 비중이 좀 커지다 보면은 네. 아까 이야기했던 이 HCDS 여기에도 어느 정도 물타기로 살짝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쓰면 이것도 같이 써줘. 끼어 팔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가산수소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서비스로 전국 좀 줄게 좀 써봐. 우리 거 좀 야, 써봐. 좀 싸게 줄게. 처음에는 공짜로. 아하, 테스트용이니까. 사은품식으로. 그러니까 과산수소에 납품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트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 그거를 한 번씩 사다 먹거든요. 사게 되면 거기 사은품 해가지고 앞에 하나씩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끼워서 전구차면서 한번 우리 거 한번 써봐. 괜찮아 한번 써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죠. 과산수소 시장도 뭐 납품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 틈새가 벌어질 거다. 벌어진 게 있으니까 그 사이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려요. 100에서 200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게 20이 아닌 40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20은 누가 먹고 있고 20이라는 틈새가 생긴 길건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이라는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노리는 거죠. 얘네들이 진짜 머리를 잘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자충수를 든 건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 정말 빨라지는데 아마
아직 2차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 네, 됩니다. 2차 전지 나왔는데 이게 카본 케미칼. 네. 카본 네. 케미칼. 이게 카본 케미칼인데 네. 그 피에노 케미칼이 과산화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배터리용 응급제 코팅용 중간 소재인 그렇네. 피치 이거 이제 국산을 하는 거죠. 이게 국산화가 되면은 이건 진짜 이제 블루오션인 거죠. 아, 원래 다 사왔어요? 네. 전적으로 일본 쪽에 100% 의존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국산화 시킨다? 국산 그 내수 시장은 아마 이 피에노 케미칼 얘가 다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피치가 정확히 뭐라고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피치 하면 이제 복숭아 사업하는 줄 알 수도 있으니까요. 야, 뭐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 시간 없어. 헷갈릴 시간 수 없어. 있으니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응급제 표면을 네. 코팅을 하는 거야. 코팅. 어. 코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빵에다 잼을 바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더 맛있게. 어.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 그 예전에 우리가 배터리 탈착식 있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오래 쓰면 이게 배터리 부풀어 오잖아요. 네. 맞아요. 부풀어 오는데 그 부풀어 오는 것도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그 기술이 배터리 있겠네요. 잡아준 역할. 어. 잡아준 역할이어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충방전 효율 향상, 배터리 수명 증가 요거 두 가지를 위해서 응급제 표면을 이제 코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블루오션. 그런 드디어 기술이네요. 블루 하나 나왔다. 네, 근데 그렇죠. 이게 다 일본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일본의 전량 수입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전량. 전량 100%. 근데 그래갖고, 이것도 24년 생산 예정. 그래요? 뭐야? 이게 지금 뭐 찾아보니까 2023년 말도 있고 2024년도 있는데 2024년 내년 상반기에 네.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돼서 바로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4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충방전 효율 향상 그리고 배터리 수명 증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응급제가 탄소가 아니라 실리콘 쪽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리튬을 많이 품을 수 있게 이 반도체 효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뭐 원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분할하는 회사 중에서 이제 반도체 전구체 네. 그리고 과산화수소보다는 요게 이제 블루 하나 나왔네요. 드디어. 오히려 이제 네. 완성만 되게 되면 테스트만 통과되면 우리나라 국산 시장은 다 먹는 거죠. PT.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OCI 홀딩스에서 하는 거예요? OCI에서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OCI. OCI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OCI 홀딩스 말고 OCI 새로 생기는 카본이니까. OCI 쪽으로 거기서 그쪽에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OCI에서 하는 거고 네. OCI 홀딩스에서 하는 건 이제 이게 뭐 도시개발 사업도 하더라고요. 도시개발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 이게 몰랐어요 저도. 갑자기 왜요 도시개발을? DCRE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맨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적자다 보니까 자꾸 깎아먹는 거죠. 깎아먹었다가 이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했네. 143억, 2분기에 258억.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내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뒤에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되세요. 작년까지 3,750세대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올해부터 8,300세대를 해야 돼요. 8,300세대를 하고 3,700세대가 남은 게 아니라 3,700세대를 하고 거의 더블이 되는 8,300세대가 남은 거예요. 두 배를 더 해야 두 돼. 개가 더 남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양 실패하잖아? 그럼 또 지네가 다시 다 떴잖아. 적자야. 다시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골치 아픈 거지 이것도. 이 적자는 다시 그럼 OCI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대로. OCI 홀딩사 적자를 다 먹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별걸 다 해. 인천에서. 네. 네. 바이오도예요. 네. 바이오도 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되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2월 달에 부광약품 지분을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1,400억. 나올 때 한 10%? 네. 10% 했더라고요. 그래서 1,400억 정도 돈을 또 드렸어요. 이야. 돈이 많나 봐. 투자를 많이 해요. 네. 폴리시 돈이 많나 봐요. 많이 벌었나?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다가 이제 8월 달에 이 합작사가 있었더라고요. 조인트 벤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청산해버리고 그냥 아예 부광약품 쪽으로 바이오 사업부를 이관해가지고 업무를 위탁시키고 뭐 수수료를 이제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 좀 해줘. 맡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앞으로 뭐 바이오 벤처 발굴을 하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테크 보유 기술에 대한 사업 개발 뭐 이런 것들 진행하는데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뭐 신약 개발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일동제약이 시오노기랑 코로나 치료 개발 진행했잖아요. 거기만 2,500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그 정도면 거의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코로나만 보면 안 되는 게 걔네들은 그거를 폐렴 치료제로 전환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거야.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가 끝이
그냥 연구로만 끝이 나게 되면은 2,500원 날린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치. 예. 된 거니까.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봤다라는 이런 경험. 경험으로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한데, 글쎄요. 2,500억, 250억 단위고 2,500억을 날리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렴 치료제 쪽으로. 어차피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제 합니다. 하는데, 종합을 앞으로 해보면? 이제 주력은 신사업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 근데 가야죠. 그렇게 맑진 않아. 그렇죠. 아, 말진 않아요.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될까? 그러니까요. 나 지금 계속 들으면서 그 상황이.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또 네. 개장도 됐고 오늘 뭐 지수는 좀 많이 살짝 위에 밀리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OCI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전반적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팀장님이 간단하게만 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네.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히. OCI 어떤? OCI 말고 하나솔루션 사라. 하나 솔루션 사라. 모듈. 약간 위험하다. 지금 태양광을 들어가기에는. 굳이 선택한다면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이 나을 것 같다. 현대에너지나. 현대에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IR 관련해가지고 보고 있는 게 풍력 쪽은 CS 윈드,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이렇게 그냥 답을 정해놨어요. 다른 쪽은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저기 OCI가 텍사스 쪽으로 지금 태양광 모듈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하고 모듈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점유율이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비집고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태양광 보신다면 하나 솔루션. 네네. 그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본인이 판단하죠. 이게 결국에는 클릭하는 게 본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나중에 혹시 동영 다시 보실 때 이게 그 말 속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천천히. 천천히 1.5배 정도 하게 되면 아마 들리실 거예요. 제가 말이 항상 빠른데 이거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흥을 받다 보면 이게 자제가 안 돼요. 자제가 안 돼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 보셔가지고 동의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안 하시든 거기에 어떤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에 다 담겨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굳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 잘 되면은 진짜 괜찮을 아까 것 피치. 같- 피치 관련해서는 야 이거는 진짜 좀 괜찮겠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인지 혹은 내가 이거는 빨리 정리해야겠다 이거는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직접 진짜 판단하시는 맞아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이런 거는 팀장님이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